안녕하세요. 이태란입니다. 오늘은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중에서 숲으로 떠난 사람들 읽어드릴게요. 여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퇴근하여 식탁 앞에 앉은 내게 아내가 책을 내밀며 이렇게 물었다. 노란 백열등 불빛이 쏟아지는 식탁 위로 아내가 내민 책은 위대한 자연주의자 스콧 니어링의 자서전이었다. 대학 교수였던 스콧 니어링과 상류사회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내 헬렌은 화려한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자신이 가진 부를 버리고 버몬트의 숲속으로 들어가 자급자족적인 영농 생활을 하며 평생을 살았다. 스콧 니어링은 자유주의자였으며 근본주의자였다. 젊은 시절 그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던진 충격과 상처를 보면서 격렬한 반전운동을 전개했다. 1917년에는 반전 논문을 발표해서 스파이법에 기소되어 연방법정에 서기도 했다.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을 때 그는 강경한 어투로 대통령 트루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다. 당신의 정부는 더 이상 나의 정부가 아닙니다. 그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독점하는 자본주의에도 반대했다. 자본주의의 부가 일하는 사람보다 가진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현실을 비판하며 800달러짜리 공채가 6만 달러까지 치솟자 난로에 던져버리기도 했다. 스콧 니어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행동했다. 그리고 그 신념의 대가로 그는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쫓겨났다. 연방법정에 기소된 뒤로는 강연도 원고 청탁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사회에서 소외되었다. 그러던 중 스콧 니어링은 20살 연하인 매력적인 여성 헬렌을 만난다. 크리슈나 무르티의 연인이기도 했던 헬렌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스콧 니어링과 헬렌은 호숫가에 손수 돌집을 짓고 봄, 여름, 가을에는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고 겨울에는 여행과 강의와 저술을 하며 지냈다. 니어링 부부는 육체의 양식을 위해 하루 4시간을 노동하고 정신의 양식을 위해 하루 4시간 책을 읽었으며 아름다운 사람들과 친교하기 위해 4시간을 보냈다. 그것이 완벽한 하루에 대한 스콧 니어링의 지론이었다. 스콧 니어링은 남은 생애를 자연 속에서 살다가 100세가 되던 해에 부인의 곁에서 스스로 곡기를 끊음으로써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마지막 순간에 스콧 니어링은 아내 헬렌에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좋았어. 다시 산다 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것이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헬렌은 당신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라는 말로 남편을 담담하게 보냈다. 아름다운 삶이었다. 스콧 니어링은 떠나고 이제는 헬렌 니어링만이 남았다. 아내는 평범하지만 또 한없이 비범한 그들 부부의 삶이 부러워졌던 모양이다. 자동과 편리함으로 모든 것이 굴러가는 이 물질 지상의 세계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가 자급자족하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비현실적인 일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21세기의 문명은 눈부신 속도로 날마다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더 자동화되어 있고 더 세련되어 있고 더 편리하다. 편리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는 이 문명의 소산물들을 쉽게 외면할 수 없다. 쉽게 고물과 구닥다리가 되어버리는 제품들을 버리고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눈을 두리번거린다. 21세기는 지치지 않고 더 새롭고 편리한 제품을 쏟아낼 것이고 우리는 계속 쉽게 고물이 되는 물건을 버리고 새로운 제품을 선택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자연으로 갈 수 없다. 자연에선 자동으로 토스트를 구울 수도 없고 자동으로 빨래가 되지도 않는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도 없다. 자연은 아무것도 자동으로 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불행인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이 물질 만능의 세상에 살면서 문득 아내가 니어링 부부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삶이 부럽고 대단해 보였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수많은 편리한 물건들에 지쳐가겠지만 그들 부부는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좀처럼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일까? 왜 기쁜 날보다 비참하고 우울한 날이 많을까? 거실과 안방을 둘러보면 텔레비전이니 대형 냉장고니 세탁기니 등의 아주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항상 가난했던 것일까? 나는 늦은 저녁 식탁에 앉아 아내의 애정 어린 잔소리를 들으며 잠시 생각해 본다. 내 만족의 수위가 너무 높지 않았는가? 내 욕망이 너무 거칠지 않았는가? 내 주위의 아름다운 사람들, 또 아름다운 자연에게 내 삶의 시간을 얼마나 허락했는가? 낮은 것들에게, 작은 것들에게 나는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나는 니어링 부부의 삶을 보면서 내 삶을 겸허하게 돌아본다. 스콧 니어링은 헬렌과 숲에서 50년을 살았다. 집을 짓고 책을 읽고 농사를 지었다. 부유한 삶도 아니었고 화려한 명성을 얻은 삶도 아니었다. 그러나 스콧 니어링은 가난했지만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삶 그대로를 살았으며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그것이 과연 아무것도 아닌 삶인가? 그가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의 책을 읽고 그가 했던 말을 되새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스콧 니어링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지금도 숲으로 가고 있다.